대야 유지비는 그 선박 그 가액 그거의 10%다. 2억짜리면 연간 2천만 원 유지가 된다. 거기서 유동적인 비용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호텔을 살려면 1년간 유지비가 들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전문가님들을 불렀습니다. 네. 배들 수리 정비 비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. 20에서 30피트 작은 소형 사이즈의 엔진 시간 기준에 한 100시간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1년에 한 2번 정도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한다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써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,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는 그리고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40에서 50피트 좀 큰 사이즈로 넘어가면 금액이 이 천치만별 차이가 좀, 작은 보트나 이런 배들은 그 배 트레일러라는 게 있어요. 차에다가 이렇게 트레일러를 달아가지고 상하차 시스템이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40피트, 50피트들은 트레일러가 안 되거든요. 산업용 크레인 한 번 올릴 때 평균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. 그러면 내릴 때 150만 원, 올릴 때 150만 원 이러면 거의 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겠죠. 이런 좀 설명을 좀 드린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태풍이 2번이 왔다 그러면은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. 크레인비만.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기 우리나라 마리나의 시스템이 좀 안 갖춰져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당연하죠. 외국에 보면은 그 마리나 전용 크레인 요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도크라든지 시스템이 돼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저기 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. 그게 스트레들 커리어라든지 외국에는 많죠.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사실 예전에는 있긴 했는데 아예 그 두 개가 무용지물이 됐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 짓게 되는 마리나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선진 마리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수리비에서는 이 설령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.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세이어트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내내 타도 엔진 시동 꺼지는 일도 없고 엔진 오일도 문제가 없는데, 그렇죠. 한 10년 이상 된 배들은 툭 하면 엔진 꺼지고 아니면 소모품 교환해야 되고 임펠러 나가고 이러니까. 그렇죠. 이런 마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.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타서 배가 망가질 건데 중고요트로 영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 요트로 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, 그 유럽에서는 차터 비즈니스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. 그분들은 대부분 새 요트를 바로 사가지고 바로 영업에 투입합니다. 한 3년 정도 영업을 굴리고 나면 그걸 바로 매각을 해요. 매각을 하고 다시 새 요트를 또 삽니다. 이 이유가 오래된 요트로 영업을 하다 보면 득보다 손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. 사업자분들은 2.2% 배 그 사오시는 가격에 그 정도를 내고, 당연히 이제 영업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체하고 똑같이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, 재산세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세금인데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고 배마다 다르거든요. 배 가격마다.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매년 내야 되는 그 계류비라든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비라든지 또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가겠죠. 세배 기준은 감가상각이 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5년 미만, 10년 미만 이런 좀 오래된 중고배들은 그렇게 보면 감가상각이 크게 또 많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 계획에 감가상각을 잡는 게 맞죠. 근데 중고 요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해요. 그럼 자동차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 어느 모델을 샀을 때 확실해요. 1년 지나면 딱 떨어져요. 맞아. 근데 요트는 그렇지가 않고 3년을 쓰고 더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가격을 거의 변하지 않고 파는 경우도 중고 시장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. 새요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것 같은데, 그 카타마란 같은 경우에 단가가 좀 적어요. 그게 이 카타마란 제조사들이 1년에 가격을 2번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거든요. 올해 만약에 내가 카타마란을 동급 40피트 사이즈를 5억에 샀는데 내년에 5억 중반 후반이 되면 이게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3년 지나면 한 20% 정도, 많으면 30% 정도 감가가 되고, 모노홀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것 같고요. 1년에 가격을 한 번 인상하고 또 수요가 카타마란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%에서 10% 정도는 카타마란보다 높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익 예측 그리고 수익성 분석 같은 거 할 때 5억짜리 배면 내년 되면 4억 5천이 되고 내후년 되면 4억이 되고, 그래서 차라리 이 배를
사서 운영을 할지 임대를 할지 계산할 때 차라리 5천만 원으로 임대하는 게 더 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1년에 보통 3년 차까지는 10%씩 떨어지고 그리고 4년 차부터는 한 7%에서 한 8%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한 6, 7년이 넘어가면 이제 한 5%에서 7% 선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. 내가 마음이 급해서 팔 때는 사실 싸게 팔아야 되고 내가 좀 여유 있게 좀 마음이 급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날 때는 비싸게도 팔리니까 좀 요동을 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죠. 검사비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안전검사를 다시 다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신규 안전검사 받는 비용이 좀 비싸죠. 왜냐하면 그 12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렇게는 안 비싼데 13인 이상 선박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그 여객선으로 인정을 좀 받아서 보통 한 5, 600만 원? 많으면 한 7, 800만 원까지. 근데 이제 선박은 무조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2년 차부터는 연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. 근데 이제 12인 이하로 이제 선박을 등록을 바꾸면 되게 싸집니다. 그 신규 검사가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면 되고 그리고 정기 검사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. 이게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? 맞아요. 개인용으로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7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고요. 네, 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비가 매년 발생한다 봐야 되고 이 검사비 빼고는 이제 보험료인데 통상적으로 일반 레저용으로 12인 미만으로 갖고 있는 선박 같은 보트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한 10만 원 내외. 근데 이제 13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용으로 가면 마리나 선박 대형 보험이랑 수상레저 보험이랑 유도선 업자 책임 배상 보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요율이 이제 그 세 군데가 다 다르거든요. 평균적으로 사업자용으로 했을 때 세일요트 같은 경우는 승선 정원당 한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. 그리고 파워요트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1인당. 그래서 사실 제트보트 같은 경우 사업자용으로 내면 보험료가 12인승 밖에 안 되지만 한 4, 500만 원 되고 근데 세일요트로 12인승짜리를 내면 이게 거의 1년에 사업자용으로 해도 한 100만 원 내외? 네,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차이가 크죠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선체 보험이 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자차를 가입하려 하면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죠. 이제 설령이나 성가에 따라서 그 자차 그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자기 선체 보험을 가입돼 있는 선박은 거의 없다 봐야죠. 여기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때문에 12인승 이하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. 마리나 그 선박 대업 사업에 대해서 만약 얘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정답은 사실 시작할 때는 보험료도 싸고 안전검사 비용도 싸고 그리고 혼자 하니까 손님도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출발은 10인 이하로 하는 게 제일 맞긴 하죠. 네.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 사설보다는 훨씬 가격이 낮은 편이긴 해요. 40피트 기준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나요? 이 계류 위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전기하고 그다음 물이 무한정으로 제공을 하니까. 근데 서울이나 인천의 다른 마리나는 가금을 따로 하고 하는 데도 많죠. 그거는 마리나 운영마다 다른 것 같아요. 공공 마리나랑 상업 마리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구분이 큰 것 같아요. 계류비 측정이 아예 한 2배까지 차이 난다 봐야죠. 근데 우리가 이제 마리나만 딱 얘기해서 그렇지 또 알고 보면 또 교외 지역에 그 지방에는 어천어항이나 아는 사람의 공유수면 거기에 얹혀서 배를 댈 수도 있거든요. 사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인이면 뭐 공짜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뭐 한 10만 원, 15만 원 뭐 용돈 좀 주면서 뭐 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어천어항에는 요트를 댈 수 없다 이런 법조항은 없어요. 이제 서로 배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를 접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레저배가 있으면 좀 싫어하죠. 왜냐면 혹시 부딪히면 사고 날까봐. 그리고 자기는 일하는 앞마당에 누가 와서 놀고 있는 배가 있다. 그래서 어촌계에서 그거에 대한 허락을 잘 안 해주죠 보통. 근데 그렇다고 못 되는 건 아니에요. 피셔리나라고 하는 곳이 일본에는 많은데 낙후된 어천어항을 재개발해서 마리나 반
이제 어항 복합 기능으로 사용되는 제주도의 도두항도 그렇거든요. 도두항 마리나가 피셔리나인데 그런 거 보면 뭐 같이 공생할 수도 있고 또 어촌계에서 아예 반대하면 기득권이니까 어촌계는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배를 타든 안 타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서 30피트 미만 비용이면 평균 1년에 뭐 계류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한다면 4,500만 원 정도? 저는 그렇다고 봐요. 그리고 30피트 이상급, 50피트급 정도라고 하면 한 1,000만 원에서 뭐 한 1,500만 원 정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사이즈급 뭐 40피트 정도 세일요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배를 타든 안 타든 1년에 나가는 뭐 계류비라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1,200, 3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1년에.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내가 좀 탄다 그러면은 뭐 1,000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뭐 많이 타는 분들은 뭐 거기서 2배가 될 수도 있겠죠.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얼마나 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2,500에서 3,000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20에서 25피트 이제 낚싯배, 그 레저배 기준으로 하면 한 500에서 1,000만 원이면 연간 될 것 같아요. 디스커버 마린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